다음은 의수단전입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상사라짐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회광반조 그리고 집중력이 생기게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세를 잡기 전에 이 의수단전 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연습을 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흔히 초점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을 앞에, 눈앞에 이렇게 놓고, 먼 곳에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손끝 바라보기 있지 않습니까? 이 손끝 바라보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방법입니다. 손끝이 다가오면서 점점 이제 손끝만 보다 이 눈앞에서 의식을 이 머릿속으로 집어넣는 방법인데요. 자, 이 눈을 뜨느냐 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보면 눈을 뜨나 감으나 상관은 없습니다. 이 회광반조 역시 빛이 과연 눈을 통해서 아니면 뭐 귀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 빛이 들어와서 결국엔 앞에서 이제 그 빛이 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상은 내 몸에 있는 빛이 돌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또 빛이 들어와야 해야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뭐 귀로 들어오신다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해도 귀로 들어오기 때문에 돌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의수단전은 결과적으로 의식을 단전, 이 하단전에 묶어두는 방법인데요. 이 의수단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상사라짐이 일어나야 합니다. 상사라짐은 결국은 눈을 뜨고 있는 상태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이제 상사라짐이라고 합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다. 자, 저희의 의식이 지금 눈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인데요. 그 의식을 우리의 몸 안으로 잡아 당기는 게 바로 이 의수단전이 됩니다. 단전의 생각을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의수단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의수단전은 상사라짐이 나타나야 합니다. 상사라짐이 나타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이제 시선을 앞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 시선을 조금씩 앞으로 끌어당겨서 앞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손가락 끝 보기 이것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선을 자신의 양 눈으로 계속 끌어당겨서 눈 근처에 왔을 경우에 이 의식을 잡아당겨서 자신의 머릿속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머리 안으로 이제 잡아당겨서 시선을 천천히 밑으로 내려서 결국에는 우리의 하단전, 가슴을 지나서 이제 배꼽 밑으로 잡아당겨서 내렸을 때 이 상태가 정확하게 의수단전이 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식이 바깥으로 눈은 분명히 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앞에 물건이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의식을 끌어잡아 당겨서 머릿속으로 들어온 다음에 그 머릿속에서 다시 밑으로 눌러서 자신의 하단전으로 끌어내리면 되는데 지금 시선을 앞을 바라보다 시선을 끌어당겨서 눈 앞에 온 상태에서 조금만 잡아당기면 바로 이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자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왜 눈을 실눈을 떠라 반쯤 이 눈을 닫더라고 안 했죠. 반쯤 감은 상태 아니면 실눈을 뜨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후에 태식을
들어갔을 경우에 내가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의식이 자동으로 끌려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있으면 절대로 아무리 태식 기운이 강하다 그래도, 단전의 기운이 세다 그래도 절대 상사라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을 적어도 반 감고 있어야 태식이 된 상태에서도 의식에 상사라짐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눈을 반쯤 아니면 실눈을 떠라 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다 코끝을 보라 그랬죠. 자, 의식이 들어올 때 상사라짐이 바로 나타나는 건 의식이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오면, 이 머릿속으로 들어왔을 때 상사라짐이 나타나게 되는데, 밑을 보지 않고 위를 봤을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들어와도, 머릿속으로 의식이 들어와도 앞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아니, 보인다 그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의식이 들어오면 보이지는 않지만 의식을 끌고 들어오기가 힘들죠. 의식을 밑방향에서 잡아당겨서 속으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기울기가 된 상태에서 되면은 바로 시선, 눈 방향을 벗어난 상태로 머릿속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바로 이제 회광반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명상할 때 명상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세는 윗부분의 자세를 잡게 되고요. 호흡은 하지 않고 바로 이 의수단전, 상사라짐을 이용해서 명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이 회광반조가 일어나서 결국엔 태식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이 됩니다. 회광반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의식 상태를 굉장히 편안한 상태, 의식이 거의 무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수단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 호흡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호흡을 통해서 저도 단전호흡을 물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저는 태식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든가 호흡하는데 문제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호흡을 하지 마십시오. 호흡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태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지 않아도 태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자세 부분에서 그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이 의수단전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빛이 바로 원신이라고 하는 이제 후에 나오게 되는 원신인데 내 몸에 있는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이 원신에 의해서 빛이 돌면서 결과적으로 단전을 자극하고 이 집중과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죽음으로 가는 그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숨이 멎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상태가 유지되면 태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흡 얘기를 명상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지만 호흡하는 분들이 성공하고 못하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성장, 물론 단전 중에도 이 단전호흡에서 사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영적 능력, 그 중에서도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인당 부분에 7단전에 있는 이 인당 부분에 대한 집중 수련을 통해서 이 미래를 본다든가 전생을 본다든가 이런 능력을 갖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을 떠나서도 이 회광반조 자체에서 이런 태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결정된다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 눈을 뜨느냐 감아도 물론 일어납니다. 그런데 상사라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눈앞에 상이 사라지는 것이 확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벌써 상이 사라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사라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태식이 되신 상태에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단전 수련을 하게 되면 의식이 들어온 상태에서는 상사라짐이 일어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단전호흡, 그 수련 과정이 끝나게 되면 자동스럽게 눈이 떠집니다. 이건 뭐냐면 의식이 그 단전 부분, 내가 3단전을 수련하면 3단전에 가 있고 가슴인 5단전을 수련하면 5단전에 가 있기 때문에 상사라짐이 일어나는데, 수련이 호흡이 한번 수련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 의식이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감은 사람도 떠지고 눈을 뜨고 있는 사람도 눈이 앞에 상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눈을 뜨고 호흡을 할 때 사실은 눈을 깜빡이는 현상을 참기 위해서 사실은 많이 이게 힘이 들게 되는데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상사라짐을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호흡을 하시는 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눈을 뜨시되 이 상사라짐이 일어나게 되면 눈에 대해서 적어도 처음부터 눈 때문에도 사실은 호흡하는 데 많이 그 부담을 느낍니다. 눈이 깜빡이는데 눈 깜빡이는 걸 참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실눈을 뜬 상태에서 코끝을 바라보고 그 보이는 부분에 집중해서 계속 집중해서 쳐다보라고 이렇게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무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회광반조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을 뜬 상태에서도 이 의수단전 상사라짐을 하지 않고도 이 상이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집중을 계속하면 눈을 뜨고 집중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엔 상사라짐이 일어나면서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의식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의수단전이 단전에 와 있지 않고 바로 머릿속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처음부터 이것은 자세를 잡지 않고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연습을 하시면 상사라짐이 쉽게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손끝 쳐다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해서 지금 이 시선을 앞에 있던 시선을 잡아당기기는 사실은 힘든데 손끝 이 초점 맞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시력 검사할 때 이 내 손끝이 몇 센치에서 이렇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런 걸로 이렇게 왜 보면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손끝을 계속 바라보면서 다가오다 눈에 가깝게 손이 왔을 때 그 의식을 조금만 잡아당겨서 안으로 집어당기면 됩니다. 이것을 연습을 하시면 이 상사라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에서 이 눈을 뜨느냐 감느냐, 코끝을 바라본다. 이렇게 코끝을 바라보는 게 결국은 뭐 앞쪽에 단전 부분, 밑에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직접 회광반주 이 상사라짐이 나타나고 이 수련을 해보시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거의 눈 밑에 살짝 부분에서 이제 내려앉은 부분에서 이제 아마 그 회전 운동이 보이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이 의수단전 상사라짐 현상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눈을 뜨냐 감느냐 또 이 코끝을 보느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것은 연습을 하신 다음에 바로 호흡을 하실 때 이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 앞번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음악을 듣는 것이 공명 현상을 이용해서 하단전을 자극하듯이 이 의수단전 이 회광반주는 앞에 이제 뒤에 수련 단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수련 과정에서 나타난 신인합일, 이 부분이 바로 이 나타난 빛
호흡과의 이 합을 얘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부분을 모르고 거의 뭐 대주천이나 전신주천 이 부분에 가서 사실은 이 의수단전 부분을 알고 상사라짐을 연습해서 이 수련할 때 이용을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렇게 설명을 초보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처음부터 눈에 대한 호흡하는 데 있어서 눈이 갖는 부정적인 수련에 너무 의식하게 되는 부분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호흡이 문제가 된다면 호흡을 하지 않되 명상을 하시고, 음악은 차크라 명상 음악, 그리고 이 의수단전 상태에서 명상만 하신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태식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옆에 아기 사진이 있는데요.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같은데, 지금 손을 보시면 엄지손가락을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서 앞에서 태식의 정의를, 의미라든가 정의를 봤을 때 태아가 하는 호흡이라고 그랬죠. 아기들, 이렇게 태어난 아기들 보면 손을 이렇게 감싸진 상태에서 잠을 자거나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손 만지면 뭐 저절로 되는 태식호흡 이런 게 있는데, 태식이 시작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일상 중에서 이제 한두 번 정도 이 태식이 일어나게 되고, 평상시에 또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때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이 손가락을 쥐면은 태식이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태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손가락을 수인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드리는 수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분 설명에서도 이제 이렇게 쥐면은 태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행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린 건 음악, 그리고 운동법, 단전까지 길내면서, 또 그 운동법 같은 경우에는 호흡의 길이를 운동을 하면서 늘리시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분까지도 그 운동을 통해서 늘릴 수가 있습니다. 1분, 1분에서 2분 정도. 물론 힘은 드시겠죠. 무릎을 다 피지 말고 구부린 상태에서 하시면 쉽습니다. 한쪽 다리는 내리시고, 두 쪽 다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이렇게 아기가 쥐고 있는 손 모양, 이것 역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흡하시는 분들을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이용하시는 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태식이냐? 호흡, 단순하게 단전 호흡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결과적으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의 여부가 대부분 태식에 달려 있다고 저는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뒷부분에서 제가 다음부터 3번에 걸쳐서, 3강에 걸쳐서 태식의 특징, 호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원리인지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신의 호흡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렵게 호흡을 계속해서 태식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호흡을 굳이 1분, 호흡이 잘 되시는 분들은 1분 흡호 해서 2분 호흡하는 게 1년 아니면 몇 개월에도 갈 수 있다 치지만은, 사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무식하게 그냥 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